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는지, 그 첫 번째,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 아이템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작성되어야 이 심사위원들이 보기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지금 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참고해 주셔서 일단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가능하고,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맞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분야인지는 공고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긴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내용 보시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지역가치, 로컬 푸드,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의 제조업들, 그리고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 친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 그 다음에 총 170개사 선발한다. 그 다음 각 지역별로 조금 모집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사업화 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요 내용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5천만원에 이제 총 사업비를 쓴다고 할 때 정부 지원금은 4천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대응 자금은 1천만원. 이게 이제 현금 또는 현물이기 때문에 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긴 없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해 보신 분들, 그 다음에 또는 초기 기업이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하신 분들은 다 사업계획서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선정되고 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이 나라 도움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도움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요것도 선정되고 나면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연계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염두에 두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2월 27일 목요일 4시까지 접수한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정부 지원 사업들 제재받고 있는 기업들 안 되죠. 그 다음에 요런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아래쪽에 신청 시 유의사항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해야 된다. 이건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받으면서 이거 사업도 동시에 수행 가능하냐, 보통은 이제 뭐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패키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것도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지원받겠다라는 부분들은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업비 쓰는 거랑 이 사업비 쓰는 거를 똑같이 지급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요 사업도 같이 신청하셔서 양쪽 다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이제 제목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할 때 첫 번째 이제 이 고객이라는 부분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고객,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이 고객을 만족시킬 거냐 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결과물,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 계획서들 작성하는 거 예시 자료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을 활용한, 그 다음에 누구 고객 대상, 어떤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요건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뭐 반려동물 대상으로 하는 뭐 자동 급여 시스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이 이런 먹이를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시간대에 자동 급여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설정과 동작 인식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고객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결과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목을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형태의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제 고객 타겟을 잡아놓고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아니면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들이 뒤에 사업계획서에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작성될 건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반려동물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잘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동작 인식 기술인데 카메라가 들어갈 거고, 그 카메라로 뭐 분석하는 것들이 들어갈 거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과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 자동급여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상한 결과대로 사업비가 작성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고객, 그리고 기술, 이 결과물, 요거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내용들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